지난 시간에 이어서 C2박스로 서포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토 서포트로 서포트가 만들어졌는데요. 이 서포트를 수정해보고 그리고 출력할 수 있는 파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아래쪽에 허공에 떠 있는 부분들은 서포트가 자동으로 설치가 됐네요. 이 아래쪽에 이런 포인트들, 이런 서포트가 설치가 됐고, 다만 여기는 서포트가 추가로 좀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클릭을 해서 서포트를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. 지금 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가장 아랫 부분인데요. 이 서포트가 설치가 돼서 이쪽도 그렇고 서포트가 설치가 돼서 지점을 형성을 해서 이제 면 출력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서포트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포트를 추가로 조금 더 넣어줘서 인쇄될 때 별 무리 없이 인쇄되도록 해줍니다. 비어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채워주고요. 이렇게 약간 빤빤한 부분들은 서포트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 투구 부분도 조금 수평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평으로 가는 부분에서 레진이 굳을 때 이 레진 굳는 면들이 서포트로 인해서 지점들이 많아져야, 이렇게 지점들이 짧아져야 서포트가 휘거나 그런 현상 없이 잘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서포트를 설치를 해줍니다. 이 부분도 아까 지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서포트가 안 보이죠. 그래서 서포트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높은 점의 지점이었네요. 낮은 부분의 지점이 아니라 높은 부분의 지점이라 별도로 서포트는 크게 필요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럴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서포트를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면 서포트가 사라집니다. 이런 부분에 서포트가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서포트가 별도로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네요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지워주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허공에 떠있는 이 부분 또 서포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서포트가 설치가 되지 않았나요? 이 부분은 보형상으로 몇 미리 안 되기 때문에 서포트가 설치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. 이럴 때는 그대로 놔두게 되면 사실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불과 0.5mm, 1mm 정도, 아까 이 서포트 기둥의 다이아메터가 1mm인데 한 1m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레진이 어떻게 경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출력이 제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어찌됐든 좀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서포트를 좀 추가를 해줘 볼 텐데요. 이렇게 서포트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인위적으로 서포트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끝 지점을 이쪽에다가 갖다 놓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코나 이런데 서포트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 주고요. 그리고 여기 에디트 서포트를 눌러서 이 서포트의 끝 지점을 클릭을 해서 색깔을 변하게 한 이후에 이렇게 끌어서 이 끝 지점에 갖다 줍니다. 그러면 이 서포트하고 이 끝 지점이 연결이 됐죠. 그런데 이 코 부분하고 이제 서포트가 붙어버렸네요. 이러면 나중에 경화가 된 이후에 이 부분을 또 사포질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서포트 기둥의 위치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. 이렇게 앞쪽으로 밀면 각도가 조금 더 살아나기 때문에 좀 떨어지겠죠. 코에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줘서 코하고 이격을 시켜줬습니다. 그런데 좀 서포트가 약해 보이죠, 이 부분은. 그래서 이럴 때는 추가로 서포트를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요. 이 서포트 자체를 다시 조금 더 보강해주는 서포트를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Add 서포트 버튼을 누르고 서포트의 측면에 서포트를 대주고요. 이쪽 측면에도 서포트를 설치를 해줍니다. 그러면 이 두 지점이 서포트를 지지를 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게 지지가 되는, 그렇게 지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. 조금 더 위치를 이동을 시켜서 지지물을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게 수정을 해줍니다. 서포트를 다 설치를 해준 이후에 설정 쪽으로 넘어가서 슬라이스 버튼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계산이 돼서 슬라이스가 완성이 됐는데요. 총 볼륨은 29.2ml의 레진이 소모가 된다고 나오고요. 그람수로는 32g, 그리고 레진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에 이 레진이 소모가 되는 그 레진 값이 얼마인지까지 계산이 됩니다. 이게 출력이 되는 데 있어서 6시간 정도 출력이 된다고 나오네요. 그러니까 이 아래쪽부터 여기까지가 한 6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그러면 이 슬라이드 바를 조정을 해서 쭉 아래쪽 부분에 처음 시작되어지는 부분부터 살펴볼 수 있고요. 이 슬라이드 바의 오른쪽 부분의 화살표를 누르면 이게 한 층 한 층씩 쌓여가는 모습을 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눌러보겠습니다. 그러면 왼쪽 창, 오른쪽 창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. 여기는 입체적으로 보이고 여기는 포톤에 쏘아지는 UV 라이트의 모습을 가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잘 보시게 되면 처음 나타나는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점이 생겨버리게 되면 서포트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이제 실패가 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런 서포트 점이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서포트로 받치는 것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면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. 다 완성이 됐습니다. 별 오류 없이 설치가 된 걸로 확인이 되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. 저장할 때의 파일 포맷은 포톤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게 되고 이 파일을 애니큐빅 포톤 프린터로 가져가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팔로우 기능과 디그 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